태아 실비, 꼭 태아보험이랑 같이 가입해야 되나요? 다이렉트 실비가 더 저렴해서 태아 실비는 다이렉트로 가입해도 되죠? 회사 단체 보험에 실비가 아기까지 돼서 태아 실비 가입 안 해도 되나요? 태아보험 상담하다 보면 태아 실비 관련해서 받는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태아 때 실비를 가입해야 되는지, 태아 때 가입한 실비에서만 보장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실비를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과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의 차이, 회사 단체 보험에서 아기 실비가 되면 정말 태아 실비 가입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이 좋은애 김은혜입니다. 태아보험은 어려워하셔도 실비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줄임말로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꼭 준비하는 보험이죠. 하지만 예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태아 때 왜 실비가 필요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기가 치료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태아 때 미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 실비만 단독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을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정기적인 검진 때보다는 아기를 더욱 면밀히 살피는 검사이다 보니 혹시라도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게 되면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태아 실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임신 과정 중에 아기에게 이상소견이나 추적관찰 소견, 산모님의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의심 소견, 자궁무력증 등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태아 실비 가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아기가 조산아나 저체중아로 출생하거나 아기의 호흡 문제, 심잡음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 가입이 바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 아기의 상태나 치료 경과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실비는 아기 태어나기 한 달 전에 가입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구두로 고지하고 가입을 하지만 출산 전 실비를 따로 가입하게 되면 정밀초음파 검사 결과지, 산정검사 기록지, 산부인과 기록지 전체, 의사소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에서 검사상 수치가 정상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료 몇 달 아끼려고 가입을 미루기보다는 임신 초기 태아보험 준비할 때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아 때 가입한 실비에서만 보장되는 선천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Q00 문해증, Q01 뇌류, Q02 소두증, Q03 선천수두증, Q04 뇌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선천성 뇌질환이 태아 실비에서만 보장하고요. 대표적으로 흔히 몽고반점이라고 부르는 Q82.5 선천성 모반도 태아 실비에서만 보장합니다. 다발성 선천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질환인 만큼 저도 청구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선천성 모반 치료는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청구를 해드리면서 보면 레이저 시술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난 아기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많으면 10번도 치료를 받거나 심한 아기들은 입원 수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비에서 이렇게 매번 치료 시마다 청구할 수 있는 걸 받지 못한다면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태아 실비와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태아 실비 차이점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실비는 공통약관을 쓰기 때문에 어느 회사로 가입하나 보장은 동일한데요. 그렇다 보니 간혹 아기 태아보험만 설계사님한테 가입하고 태아 실비는 다이렉트가 더 저렴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하여 태아보험과 태아실비를 같이 가입하면 A사의 경우 산모특약 제외 시 태아보험과 태아실비 모두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다이렉트 가입의 경우 중간에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산모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 진료력을 고지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다이렉트 실비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으나 병원 진료력이 많거나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 태아실비도 설계사를 통해 간편고지형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단체보험 실손의료비를 가족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부모님의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비가 가입되다 보니 태아실비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체보험 실손의료비가 있어도 꼭 개인 태아실비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회사 단체보험의 실손의료비는 태아보험처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1년에 한 번씩 회사 단체보험 갱신일에 맞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태아 때 가입한 실비에서만 보장하는 질병들을 말씀드렸었죠.
단체보험 실비는 아기가 태어나고 가입하는 실비이다 보니 선천성 뇌질환이나 선천성 모반은 단체보험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체보험 실비가 있으셔도 개인 태아 실비는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체보험 실비와 개인 태아 실비를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면 태아 실비의 경우 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실비 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잠깐 정지시켜 놓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후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으로 인해 단체보험 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퇴사 후 1개월 이내 개인 실비는 재개하시면 됩니다. 이건 태아 실비뿐만 아니라 모든 실손 의료비가 동일한 부분이고요. 단체보험 복지가 있는 회사를 쭉 다니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직이나 갑작스러운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 실비가 있어서 개인 실손 의료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태아 실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태아 실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태아 실비 꼭 태아 때 가입하셔야겠죠?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게 우리 아기 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보험이 좋은 애로 문의 주시거나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